친한 친구들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메신저이자 SNS, 본디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인기였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다양한 SNS에 귀여운 아바타의 모습과 집들이 점령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걸 봤던 사람들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이 몰리면서 급기야 스토어에서 1위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2주간 1위까지 달성하게 되었었는데 이 인기가 2022년도 10월 달에 런칭을 했으니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인기였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MZ세대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어플리케이션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고 몇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디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총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SNS가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도대체 어떤 쪽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큰 이슈는 개성 있는 아바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본디에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키링, 캐릭터와 비슷한 모습이다 보니 이렇게 아바타를 꾸미고서 주변에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자, 두 번째 이슈로는 나만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의 집을 꾸미고 나서 여러 가지 장신구로 꾸며 놓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모여 있게 되면은 이게 아지트, 아파트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독특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에 놀러 가고 나면 내가 갔다 왔다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겠죠. 아마 예전에 방명록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할 텐데 이것처럼 포스트잇을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게 되면 왔다 갔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이거를 봤던 사람들은 편지를 주고받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과도할 정도의 메시지가 범람하게 되는데 이거는 살짝 남겨놓는 기분이라서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라고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기능은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1대1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대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면서 텍스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바타의 모습이 나와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이 가능해진 거죠. 가장 최근에 등장했었던 제페토라든지 이프렌드, 수많은 SNS형 메타버스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한 흥미를 끌었습니다. 집에만 있다라면 답답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좀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간 기능이 플로팅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자, 플로팅이라는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배를 타고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배경이 나오다 보니까 MZ세대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이걸 틀어놓고 명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다 보면 이 안에서 다른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필요하다라면 친구를 맺을 수도 있어요. 바다 하면 생각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바다에 떠다니는 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병을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써놓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꽤 많은 인기를 모았었죠. 자, 그렇다면 인기를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50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0명 정도의 폐쇄적인 SNS 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친구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5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친구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하고 교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적인 교류, 정말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라 여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확장성과 개방성이 없으면 서비스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플로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랜덤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걸로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서비스는 무료 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신구를 꾸미거나 아바타한테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현재 본디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방을 꾸미고 아바타를 꾸며낼 수 있죠.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서비스였는데 최근에 탈퇴 러시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사 때문이에요. 본디의 제작사는 메타 드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1년 전쯤에 중국에 트루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젤리라고 하는 이름의 메타버스용 SNS 서비스를 내놨는데 지금 보시는 본디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오픈했었다가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저작권 문제, 약간의 표절 시비가 있으면서 중국에선 서비스를 내린 상태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싱가포르에서 재탄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 기업이 모습만 바꾼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었고요.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어느 정도는 본디 회사에서 초래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굉장히 방어적이고 강화적인 약관이 들어가져 있게 됐었습니다. 자, 약관을 보시게 되면은 본디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본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게 되면은 놀랄 정도로 방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어적인 내용들을 어떤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느냐,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본디 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었던 것이었죠. 사실 본디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본디는 이후에 곧바로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SNS에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해명 자료들을 보게 되면 중국 기업과는 관계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디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디의 새로운 서비스들의 확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SNS에 우선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SNS라도 기본적으로는 개개인들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실 점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SNS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심지어는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배경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추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근거, 개인 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호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모든 분위기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들을 기업한테 더 많이 지울 수 있도록 기업이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디, 앞으로도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디를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성공을 거뒀던 이유는 고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는 50명이라는 폐쇄성이 있었고 현재는 무료로 진행했던 서비스에서 플러팅까지 굉장히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있었었죠. 이게 바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메타버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복잡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NFT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던 거는 현재 SNS와 메신저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서비스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었죠. 자, 반대로 본디와 같은 서비스들이 앞으로 또 나오게 된다면 고유의 매력이 있었을 때 이거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반면에 추가적인 수익 모델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출시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메타버스 서비스들 그리고 SNS 모두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